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부처럼. 수류화개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뜻이다. 이 글귀에 대해 해남 미왕사 금강 스님은 이렇게 해석한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매 순간 살아있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기억이 현재의 삶을 구속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시련을 이겨낸 강인함과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매 순간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므로 과거의 일에 얽매여 후회와 눈물의 골짜기에 살지 말라는 것이다. 작은 어촌 마을의 포구에 고깃배가 묶여 있다. 경랑 위에서 늘 흔들리는 고깃배다. 마치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견디며 살고 있는 어부의 삶처럼. 그러나 화창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거센 해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잠잠해지면 먼 해역으로 가 그물을 펼칠 일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껏 살아온 굳세고 꿋꿋한 힘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어부처럼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부처럼 대했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태준 시인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이번 주 시간 정말 빨리 갔다 라는 말을 할 뿐이죠.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일상이더라도 그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 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끔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은 반복되는 것의 무료함과 새롭게 일어나는 것의 설렘이 한 군데 뒤섞여 있다고 하면서 일상 속의 보석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볼까 합니다. 모든 사물들 속에는 노래가 잠들어 있네.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 패터슨을 봤다. 미국 뉴저지주의 작은 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일상에 관한 얘기다. 패터슨의 버스는 종이 울리는 성당을 지나가고 공원을 지나간다. 버스는
동일한 노선을 궤도 돌듯 운행한다. 패터슨의 일상은 단순하게 구성되고 반복된다. 패터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비밀 노트에 그만의 시를 쓰는 것. 그는 자신의 버스에 탄 승객들에 대해 쓴다. 야근을 앞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붕붕거리는 담소와 음탕한 농담을 주고받는 사내들에 대해서 쓴다. 시를 짓는 일로 인해 패터슨이 만난 차창 바깥의 풍경은 죽은, 얼어붙은 풍경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풍경으로 거듭난다. 이 영화는 일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일상에는 반복되는 것의 무료함과 새롭게 일어나는 것의 설렘이 한 군데 뒤섞여 있다는 생각을 했다. 위태롭고 안정적인 일이 일상을 함께 구성한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여러 모양과 빛깔의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해변의 모래톱을 이루듯이 일상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일상은 똑같은 것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껏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정된 것들만 일어나지도 않는다. 반쯤은 다른 세계인 것이다. 패터슨이 늘 또 다른 내일이 온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중얼거렸듯이 독일의 시인 요제프 폰 아이엔도르프는 시 마술 지팡이에서 노래한다. 모든 사물들 속에는 노래가 잠들어 있다. 이들은 그곳에서 줄곧 꿈만 꾸고 있어. 그러다가 세상은 노래하기 시작한다네. 내가 한마디 주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물들 속에는 달콤한 노래가 충만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문을 던지기만 하면 사물 속에 잠들어 있는 노래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추운 바람 속에 손수건만한 겨울 햇살에 털 외투를 입은 이웃들의 표정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사무실에 나란한 책상과 캐비닛 속에 병을 앓는 환자들의 병실에 허기가 붐비는 저녁의 국밥집에 어떤 노래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고유한 음성의 삶의 노래가 잠들어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어설프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일상은 특별하게 보이게 된다. 투박한 돌 속에 푸른 옥이 들어있다고 했던가. 우리가 무덤덤하게 예사스럽게 여기는 일상 속에도 보석이 들어있는 셈이다.
과일처럼 내 인생을 감미롭게. 20대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몸의 근육을 키웠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시인이며 소설가 실비아 플라스가 노래한 것처럼 나는 과일처럼 내 인생을 감미롭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어떤 반복을 통해 키워야 할 근육은 마음의 근육이다. 마음이라는 기관에 습관이라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의미하다. 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로 했다. 내게 새로이 생긴 습관으로는 첫째, 행복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열쇠는 과일, 자연, 햇볕, 잠이라는데 내가 행복의 순간을 늘리기 위해 길들인 습관은 걷기였다.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을 걷고 되도록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좌우로 휘어지는 길을 걸었다. 두 번째는 초조함을 없애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라면 일찍 시작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약속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미리 기다리고 있는 내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탄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책을 손에 쥐어주고 음악과 영화가 나의 삶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고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 등이 이것에 포함되었다. 몸의 근육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의 근육을 바꾸는 것이 더 근사하다. 오직 한 생각. 강렬한 주의 집중은 잠재된 능력을 깨워 놀랄만한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몰입을 권하는 여러 종류의 책이 이미 출간되어 대중의 큰 관심을 얻었다. 가령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때의 플로우는 어떠한 행위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시간의 흐름이나 속한 공간은 물론 자신에 대한 자각마저도 잊게 되는 때를 일컫는다. 특별히 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몰입의 심리적 상태가 물 흐르듯 편안해지고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느낌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책 몰입의 즐거움을 통해 말하길 몰입에 뒤이어서 오는 행복감은 특별하게 크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인즉 이 몰입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몰입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킨다. 몰입은 잠재된 능력을 발굴한다. 뿐만 아니라 몰입은 마음을 지극히 편안한 상태로 만들고 스스로를 느긋하게 이완시켜준다. 그러나 몰입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몰입을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고도의 집중, 몰입은 일심의 상태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 순수하게 잘 제어된 마음일 때 가능하다. 순수하게 제어된 마음은 번잡함을 버린 마음이다.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에 담긴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